은퇴 후 인생 2막, 정부가 함께합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출근하던 그 습관이 이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 여전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은 이미 나를 은퇴자로 규정했습니다. 지난주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 경험은 많은데 기회는 없고 일하고 싶은데 문은 다 닫혀 있어.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 세대를 위해 마련한 특별한 제도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그 기회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보이지 않던 문이 열리다. 김철수 씨는 올해 63입니다. 대기업 생산직에서 35년을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 보였습니다. 부인과 함께 근근히 살아가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 들렀다가 우연히 한 공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형식적인 프로그램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공공시설 안전관리 분야에 지원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한다는 그 느낌,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다는 그 확실함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김철수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은 돈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숨겨진 지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삽니다. 바쁘게 살아온 탓도 있고 복잡한 행정 절차가 두려워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세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각각의 특성이 다르고 지원 대상과 활동 내용도 다릅니다.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활동비를 받는 형태입니다.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활동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한 달에 30시간 정도 활동하며 적정한 활동비를 받게 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좀 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이나 상담 같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활동 시간도 더 길고 그만큼 받는 금액도 많아집니다. 시장형 일자리는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단을 구성합니다. 공동 작업장을 운영하거나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직접 경영해 수익을 배분받습니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과 함께 사업 수익까지 더해지니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이 박사 씨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분입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습지도 재능 기부를 시작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주 4일 학습 멘토로 활동하며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 박사 씨의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을 방문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기초적인 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상담사가 여러분의 경험과 희망 분야를 듣고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해 줍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누리집에 접속하면 전국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분야별로 섬색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박영희 씨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며칠 후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고 면접을 거쳐 급식 도우미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더라고요. 박영희 씨는 이제 지역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을 돕습니다. 배식을 돕고 정리를 돕고 아이들과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 시간이 그에겐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의미.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 도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이 주는 진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타인과 연결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고립입니다. 사회로부터 단절되었다는 느낌, 더 이상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이런 고립을 막아줍니다. 매일 만나는 동료들이 생깁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이 관계가 우리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킵니다. 최순자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낸 후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는 감옥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 소식을 듣고 신청했습니다. 손재주가 있던 그는 천연비누 만들기 사업단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누나 만들어서 뭐가 달라지겠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장에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함께 일하는 언니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비누가 팔리고 그 수익을 나눠 가질 때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전 낯이 살아났어요.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최순자 씨의 고백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연결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일상이 되었고 우리는 종종 뒤처진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도 함께 지원합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필요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컴퓨터 작업, 온라인 소통 방법까지 차근차근 배웁니다. 강민호 씨는 평생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기계 다루는 것은 자신 있었지만 컴퓨터는 두려웠습니다. 은퇴 후 실버 카페 운영 사업단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키오스크 조작과 온라인 주문 관리입니다. 처음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화면을 볼 때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교육 담당자가 끈기 있게 가르쳐 주었고 강민호 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그는 키오스크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주문도 확인하고 재고 관리도 컴퓨터로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는 자신감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배울 수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죠. 이제 손자들한테도 떳떳합니다. 할아버지도 컴퓨터 할 줄 안다고요. 강민호 씨의 웃음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처진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 정장하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젊은이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이런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킵니다. 공원 지킴이로 활동하는 분들은 매일 동네 공원을 돌며 현경을 정비합니다. 쓰레기를 줍고 시설물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신고합니다. 이 활동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공원에서 놀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지도하시는 분들은 등하교 시간에 횡단보도를 지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돕고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합니다. 부모들은 그분들 덕분에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독거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은 더욱 특별합니다.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끼리 서로를 돌봅니다.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고 일주일에 2번 직접 방문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말 순씨는 72입니다. 혼자 사는 78살 할머니를 돌봅니다. 일주일에 3번 방문해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립니다. 가끔 장도 봐드리고 병원 갈 때도 동행합니다. 저도 혼자 살아서 외로움을 알아요. 그래서 이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저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순씨의 말처럼 돌봄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위안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처진 앞에서 우리는 주저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실패할까봐 두렵다는 이유로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는 이런 제도전을 격려합니다. 한 번 참여했다가 맞지 않아서 그만두었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윤기철 씨는 처음에 공공시설 관리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두고 집에 있으니 다시 무기력해졌습니다. 고민 끝에 다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도서관 자원봉사를 선택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반납 업무를 돕고 어린이 열람실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덜했고 무엇보다 책을 좋아하는 그에게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시도가 맞지 않는다고 포기할 뻔했어요. 다시 도전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는 매일 도서관 가는 게 즐겁습니다. 윤기철 씨의 이 경험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맞는 자리를 찾을 때까지 시도하라고.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노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